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박병주 주식외교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모처럼 환율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환율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얘기를 간단히 기본 교육을 좀 약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이제 보이게 되고 있는데, 이제 환율을 제가 점검하는 것은 이 환율 시장은 결국은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나라가 그 총선이 끝났잖아요. 총선이 4월 달에 끝나면 5월 달에는 조금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환율이 약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도 그 2분기 때, 그러니까 2분기 때 조금 안 좋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그 위험 관리라는 차원에서, 위험 관리, 여러분들 이 그 주식에서는 위험 관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속 좋게만 보다가 위험 관리를 못 해가지고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어요. 사람이 벌어놓은 까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뇌라는 게 그거를 포지션을 빨리 못 바꾸고 그냥 물린 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죠. 이제 그래서 오늘 위험 관리라는 그 차원에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환율은 그거를 좀 선행해서 반영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환율의 기본적인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가장 또 이해되게끔 쉽게 설명을 실전 사례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실전 사례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40년 동안 이제 그래프입니다. 이게 1981년부터 해가지고 45년 동안이죠. 5년 동안인데, 여기서 요 97년 요때하고 2000 요때, 요가 2008년입니다. 요때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 800원이었던 게 1600원까지 이렇게 쫙 여기서 올라가고, 또 요때는 그 거의 뭐 1900원대까지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때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IMF 위기, 외환위기. 요때는 이제 미국이 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환율이 800원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1600원 올라가고 1900원으로 가면, 안 좋은 게 터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로 빠를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로 빨라요. 제가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옛날 사례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금방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자, 최근에 우리 그 이제 환율은 달러 기축 1달러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이 어떻게 교환이 되느냐, 이제 그게 환율이죠. 그래서 자, 요렇게 환율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한 이론이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환율이 이제 1365원에서 1300원으로 떨어지면은 뭐 수급 요인도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되면, 자, 최근에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뭔가 지금 불안한 요인이 잠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요 밑에 여러 가지 이런 요인이 있지만, 근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원화가 요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뭔가 터지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동안 계속 외환시장 관찰해 보니까. 자, 그러면 최근에 원화가 이렇게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 자, 그냥 뭐 그러면 직접 그래프로 봐야 되겠죠. 그래프로 이제 최근 사건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게 최근 일입니다. 자, 원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봉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요거 최근 건데 자, 여기를 다 요거 소위 말해서 지수적 분석 기대형이라는 그래프예요. 기대형. 기대형 여기를 딱 뚫어냈죠. 이거는 올라가는 신호.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신호. 제가 보기에는 1420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1400원까지는 저는 무조건 1400원까지는 거의 90% 정도로 확률로 보면 1400원까지는 90% 갈 수 있다고 보고요. 100%는 아니죠. 1420원까지. 그러면 이게 1400원을 뚫어버리면 심리적 저항선인데 그러면 여기서 뚫어버리는 순간 뭔가 이제 잠복돼 가지고 위기가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환율 시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음을 주고 있어요. 경고음을 여러분들. 그리고 그래프상 보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원화가 왜 이렇게 되느냐? 원인은 이겁니다. 일본의 엔화가 자,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수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지금 뚫렸어요. 기술적 분석상 자, 어디까지 뚫려 있느냐? 여기까지는 뚫려 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 부분까지죠. 보통 가격이라는 건 직전 고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뚫려 있어요. 160엔까지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160엔까지죠. 160엔. 여기까지는 열려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엔화가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이 그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2007년 뭐 12월 달 이후로 오랜만에 인상을 했는데 그러면 일본 이 금리 인상하면 어떻습니까? 엔화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강세로 가야 돼요. 요 밑으로 내려와야 돼. 자, 엔화 강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오히려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자, 시장은 그대로 지금 계속 봐봐. 여기를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했으니까 대부분 이제 사람들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엔화가 여기서부터 지금 엄청나게 계속 지금 약세를 보였잖아요. 거의 한 100% 올랐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엔화가 강세로 본다고 베팅을 했는데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지금. 강세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더군다나 금리를 인상을 하면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약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졌겠죠. 여기 밑으로 보는 강세로 보는 세력이 항복을 해버렸죠. 그러면 더 올라가 버립니다. 지금 현재 기세상 160엔까지 열어두고 봐야 되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이거를 일본의 엔화를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렇게도 또 그러니까 이러니까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뭘 해석하냐? 이렇게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 여기 미국 국채거든요. 미국 국채가 자, 미국 국채가 지금 4.58%로 올라가고 있어요. 10년물입니다. 자, 근데 일본 국채는 기껏해야 0. 몇 프로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안 보지만. 그러니까 누가 일본 국채를 사겠어요. 미국이 더 부유한 국가인데 이자를 택도 없이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일본 국채가 너무 낮은 금리로 이자를 주니까 일본 국채를 팔아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니까 즉 엔화를 매도하고 미국 달러를 매수.
그래서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일리가 있죠. 근데 그럼 미국 국채 10년물이 왜 이렇게 이자 올라가느냐? 지금 미국 CPI 지수가 뭐 4.4%? 근데 이게 더 올라간답니다. 더 올라가면은 어때요? 요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 미국 국채 금리를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게.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를 팔아가 자 일본 낮은 이자를 준 일본 국채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채를 팔아가지고 미국 국채를 산다. 왜? 이자를 훨씬 많이 주니까. 이런 것도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그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결론이 그러면 이제 자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이게 우리 주식시장한테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는 봐야 되죠. 이거 결국은 지금 일본의 엔화가 더 추가적인 약세 방향으로 가고 우리나라 원화 약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주식시장한테는 안 좋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막 사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원화가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심리적인 1,400원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문제 될 겁니다. 그런 경우는 1,400원이 되게 되면 뭔가 자꾸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안 좋은 얘기가. 그러면 주식시장한테는 좋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총선이 끝나잖아요. 총선이 끝나면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통계를 내보세요. 저기 언제부터 1996년부터 한번 통계를 쭉 내보세요. 4월 10일 날 총선 끝나가지고 우리 주식이 빠졌나 안 빠졌나. 이런 경우 4월 10일까지 총선 끝나면 4월 말까지 올랐다가 5월 달에 되게 보면 5월 달에 빠져요.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이 자, 우리 결론이 이거죠. 최근에 환율 시장은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여기를 뚫어가지고 1,400원까지는 저는 거의 9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 1,400원 뚫려버리면 1,420원 가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주식시장한테 불안 요인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총선이 끝나면 5월 달에, 총선 끝나고 나서 5월 달에 안 좋았어요.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자, 지금 물론 제가 이제 오늘 4월 11일 날 녹화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4월 제가 11일 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고 늦게 들으시면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요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 있겠고, 그 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자, 미국 반도체 지수가 지금 고점을 찍었어요. 자, 분기가, 자, 보시면은요. 요게 너무나 지금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2분기거든요. 2분기. 2분기는 4월 달부터 되잖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2분기가 지금 안 좋아요. 4월 달이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시장을 좋게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긴장을 특히 4월 말로 갈수록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을.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내가 대응자를 할 것인가? 특히 코스닥을 조심해야 돼요. 코스닥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코스닥 인버스인데, 자,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코덱스 정확한 명칭은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상당히 기네요. 인버스. 코드 번호가 251340. 요거 코드 번호를 암기하세요. 요거를 매수하면은 시장이 하락을 해도 이익이 납니다. 제가 요거 이제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혹은 거래소에서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예요. 자, 252710 코드 번호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타이거 코드 번호로 암기하시면 좋겠죠. 코드 번호 252710. 자, 요거는 뭡니까? 우리 이제 종합 주가 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 5월 달에. 그러면 이걸 사면 이익이 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위험 관리를 미리 해 두는 것과 안 해 두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환율 시장에 이제 조심하자. 그래서 그 위험 방법. 자, 첫 번째 코스닥 인버스 매수. 코드 번호만 자, 251340.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소 타이거 정확히 써줄게.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252710. 요거는 곧버스라고 하는 곧버스. 이거는 이제 그 만약에 거래소가 하락하면 2배 이익이 나는 구조. 이게 됩니다. 자, 요 종목은 ETF 종목이기 때문에 ETF 종목이므로 파생 상품으로 분류가 돼요. 분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용 방법을 문의 바랍니다. 요거 처음 모르신 분들을 지금 요걸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제가 또 드릴 건데, 요것도 내가 요거 자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것도 자료를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내가 준비를,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준비하자. 5월 이제 4월 말부터 조심하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